명차의 감동 소나타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을 청취함으로써 생기는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피해, 성적 하락, 인성 변화, 불면증, 가정 불화, 왕따, 귀차니즘 등에 대해 고스트네이션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이 술은 혼자 자기 집에서 기분 나쁘다고 찍 인상이 줄 가가지고 마시는 술 정말 안 좋고, 화난다고 홧김에 마시는 술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분 좋을 때 축하할 일 있을 때 술 마시지, 뭐 술을 가지고 뭐 외로움을 달랜다든가 화를 푼다든가 뭐 화해하려고 술을 마신다든가 이런 일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거짓말이었고요. 이 박찬호 컨트롤이 안 됐다, 그게 전부다. 예, 제가 술 마신 건 박찬호가 졌다, 그게 전부다 이건데, 지진 않았구나. 패전 투수는 안 됐습니다. 승리 투수가 안 됐다는 거지. 앞으로는 박찬호 선수 최소한 10승 할 때까지 저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제가 오도방정을 떨어서 뭐 이제 시즌 5경기째였나요? 6경기째였나요? 3승 1패에서 승패 없이 승리 투수 못하고 내려온 건데, 인터넷 보니까 기사에는 박찬호 최악의 피칭이라고 써있더군요. 이 정도 이닝에서 이 정도 점수 주고 내려가는 일, 뭐 아무리 잘 나가는 투수도 다반사인데 왜 지읒 리을이지? 번역, 왜 지렁이지? 왜 자랑이지? 왜 지읒 리을이지? 라는 욕은 왜 자랑이지를 했으면 왜 지렁이지가 더 귀엽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렁이야. 승질나게. 마왕이 저번에 말이야, 사람을 잘 못 알아보는 게 안면 삐삐 장애라고 그랬잖아. 응? 가르고 기억이 잘 안 나서. 안면 뭐뭐 장애인지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마왕도 예전에 사귀었던 여친도 못 알아보고 그랬다고 그랬잖아. 아니요, 저기 사귀었던 여친까지는 아니고 그냥 잠시 교제를 허하였던, 잘 아는 사람도 헤어스타일 바뀌고 그럼 못 알아보고, 목소리나 그 사람 느낌 같은 걸로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면서. 유전병이라고. 그거 진짜야? 나 그 말 듣고서 헉 하고 되게 놀랬거든. 진짜 그런 병이 있구나. 내가 그 병에 걸려 있는 거였군. 나 진짜 심각하게 사람 누군지 못 알아보거든. 누가 지나가다 인사하면 한 3초간 누군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건 양호한 경우가 그렇고, 저쪽에서 인사 안 하면 그냥 지나치는 게 부지기수야. 그러면 사람들한테 장난으로 나 사람 못 알아보는 병이 있어서 그래 그러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 병이 유전까지 되다니. 나는 괜찮아도 내 애기가 이런 병을 나한테 받아서 태어난다는 게 넌 미안하잖아. 미안하긴요. 우리도 엄마들한테 이 병 받았는데 끝없이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다고 해서 뭐 우리가 엄마한테 가지고 엄마가 나 이렇게 낳는 바람에 사람 얼굴 못 알아보고 있잖아 뭐 이러면서 우리가 뭐 화를 냈든가요, 뭐 엄마한테 서운해하든가요. 그래서 오늘 네이버 지식에서 찾아봤다. 근데 못 찾겠는 거야. 잠시 생각하다가 마왕이 혹시 또 나를 속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 마왕 잘 그러잖아. 아니면 어떡하지? 점점. 마왕 진실을 말해줘. 나 심각해. 안면 인식 장애. 다음 포털 사이트 2005년 4월 23일 토요일 10시 10분 뉴스입니다. 됐어요? 오이바리? 병 이름은 안면 인식 장애. 그리고 이 방송은 2005년 4월 27일 수요일 26시에 방송된 내용이었어요. 오케바리? 이래도 거짓말? 근데
이게 캬캬가 보낸 글인데요. 우리 캬캬 양은 말이에요. 안면 인식 장애가 아니고 청년성 치매예요. 안면을 사람 얼굴을 인식 못하는 게 안면 인식 장애고 이 경우에는 그 안면 뭐 장애라고 그랬더라. 그거를 네이버 지식 인도 아니고 지식 검색도 아니고 네이버 지식에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중간에 사슬이 많이 빠져 있어요. 드문드문. 그래서 주위에다가도 평소에 뜨문뜨문하다는 얘기 가끔 들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거는 안면 인식 장애라고 그러지 않고 총체적 인식 장애로서 청년성 치매 증세. 치료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만 약간 부작용이 있어서 뭐냐면 때리는 건데 기억이 날 때까지 열심히 때리면 그게 우리 아버지 옛날에 체벌 방법이었다 그러는데 우리 삼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단 부른대요. 와라. 때린대요. 근데 결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뭘 잘못했는지를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뭘 잘못했다. 네가 왜 맞는다. 평소에 제가 체벌에 대해서 주장하던 바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죠. 정반대죠. 제가 체벌에 대해서 늘 주장하는 바는 왜 맞는다라는 거, 그리고 자기가 잘못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맞는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동감한다, 맞고 반성하겠다라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 체벌 이전에. 그 다음에 체벌의 양에 대해서 너는 이런 정도의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분량의 벌을 받게 된다라는 고지를 해서 밑도 끝도 없이 언제 나를 일으켜 세워주려나 이러고 무릎 꿇고 있거나 이런 식의 체벌은 완전히 허용이 될 수가 없는 거고, 1분, 2분, 5분, 10분 이게 정해져 있어야지 체벌 주는 사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밑도 끝도 없이 벌을 줄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일으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체벌하는 사람의 권력이 일방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체벌하는 사람 감정에 휩쓸려서 이거 봐라? 이 정도면 빌 법도 하려면 그래. 너 한 30분 더 앉아있어 봐.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계속 연장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체벌의 양은 체벌 실시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야지 이 체벌을 받고 있는 도중에 너 30분 연장 늘린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그런 거였는데 우리 아버지는 정반대 방식이었다 그럽니다. 일단 고지 없고 체벌이 나간다라는 동의 그런 거 없고 일단 온나 그래가지고 오면 바로 퍽 이거부터 이제 시작하는 건데 왜 맞는지에 대한 이유 설명 없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때린다라는 보장이 없대요. 사흘 밤 새도록 맞고 2대 더 맞을지 모른다라는 이런 상황이 계속 들어가면서 일단 그러면 으아 형님 잘못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아니 알거나 퍽 이런 상황이 되면 나중에 24시간을 넘어가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누구나 깨닫게 된다는 게 우리 삼촌의 주장이에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알 것 같으며 형님 알겠습니다. 뭐 잘못했는지 알겠습니다만 이걸로 이제 말투가 바뀌면서 환희에 차서 정말 잘못한 것을 알겠노라. 열정이 불타올라서 설명을 하곤 했다고 해요. 자기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 그리고 그 체벌의 놀라운 효과는 그날의 메인 이벤트 뭐 옆집 장독대 깨고 와가지고서 뭐 이런 메인 이벤트 이외에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다 떠올릴 수 있대요. 일단 맞는 이유에 대해서 합당한 걸 대야 이 체벌이 끝나기 때문에 그 여죄를 다 남김없이 자백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무슨 얘기하다 이리로 샜죠? 뭔 얘기하다가 내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그 안면, 무슨 장애? 안면, 인간장애? 안면 인식장애가 아닌 것 같으네요. 저도 청년성 치매인 것 같은데요. 이게 또 함정이군요. 자기가 안면 인식장애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총체적인 치매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법하군요. 변재원 군의 기억의 무게 보내드리죠. 난 널 잊을게 편지들을 버리고 사진들을 태우고 누군가를 만나서 거리를 걸을게 난 널 잊을게
머리카락을 자르고 전화번호를 지우고 네 꿈을 꾸지 않게 지쳐 잠들게 그토록 눈물 짓던 그토록 사랑했던 그 얘기들을 다시 처음부터 네가 아닌 다른 사람과 되든 말든 시작해볼게 그러면 괜찮겠니 아니면 어쩌겠니 버릴 수 없는 내 기억들은 술에 취해 괴로워하다 정난되면 이젠 척이라도 할게 너는 겨울날엔 간절하게 만든 비밀도 깊숙이 새긴 약속도 모두 다 기억할 수 없는 날이 오면 My love 난 너를 잊을게 그토록 죽도록 사랑했던 그 얘기들을 다시 처음부터 네가 아닌 다른 사람과 되든 말든 시작해볼게 그러면 괜찮겠니 아니면 어쩌겠니 버릴 수 없는 내 기억들은 술에 취해 괴로워하다 정난되면 이젠 척이라도 할게 나의 맘이 부서지기 전에 잊을게 나 널 잊을게 그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지울게 내 모든 기억과 내 이름까지도 막 나 어떻게 베이컨 방송 듣다가 생각난 일이야. 베이컨. 유통기간 한 달 지난 베이컨 먹은 얘기 2005년 5월 2일 월요일 26시 방송. 예. 제가 이걸 완전히 기억을 못하니까 버섯순이가 이걸 적어주네요. 참. 이 3대 버섯순이인 베리 양이 아직까지 분위기를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리야, 우리 이런 식으로 정성 들여서 만드는 방송 아니거든? 응? BJ도 기억 못하는 거면 네가 기억해서 뭐 하겠니, 이거? 듣는 사람은 이거 알고 싶겠니? 궁금해하지 않아, 사람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응? 신경 써주는 것은 고마우나 이거 참 미안해서 말이지. 굉장히 애쓰는 것 같은데.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인데 나 방 한 칸짜리에서 혼자 살아. 나 주스 먹거든? 치매 주스라고 뭐 그런 거 있어. 식탁 위에 있길래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벌컥벌컥 마셨어. 상큼하고 부드러운 주스 맛나더라. 거의 다 마셨어. 갑자기 입안에 뭐가 씹히는 거야. 뭐지 하고 뱉어봤는데 그건 바로 두둥 곰팡이였어. 우와. 오, 어떡해. 주스 먹다가 뭐 씹혀가지고 보니까 곰팡이였던 거예요? 우와. 어떻게 주스에서 곰팡이가 나오냐.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뱉었어요. 되게 힘들었겠다.
라는 반응을 보이라는 건가, 이 사연은? 두둥, 곰팡이였어. 하고 사연이 삐 끝나는데, 베리야, 이거 왜 뽑아왔어? 사연이 된다라고 본 거야, 고스에서? 그러면은, 무슨 주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렌지 주스였으면 오렌지 요구르트를 먹은 셈인 거고, 오렌지 주를 마신 건가? 뭐, 곰팡이야, 뭐. 우리 인간하고 늘 같이 사는 건데요, 뭐. 우리 인간 아니고 저만인가요? 아니, 뭐, 곰팡이랑 이런 애들하고 저는 굉장히 친해서 자주자주 볼 수 있다 보니. 나와바리 내다바이의 글입니다. 유통기한의 진실. 대략 유통기한이 지나면, 일반인들은 손을 안 대잖아. 예, 우리는 손 대죠. 일반인들이 손을 안 대는 거죠. 유통기한이 지나면. 근데 모 식품회사 사장님한테 들었는데 유통기한의 의미는 맛이 최고일 때 기간이라고 하는구만. 그러니 못 먹는 건 아니라는 거지. 어느 식품회사 사장님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책임한 얘기를 해요. 아니, 유통기간이 지났어도 먹을 수 있는 거라면 기꺼이 먹는 건 우리 식구들의 특징이고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꺼려해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식품회사 사장님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유통기한이란 법적으로 유통이 허락되는 최대한의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 지나면은 법적으로 허락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맛이 최고일 때의 기간이라. 그러니 못 먹는 건 아니라는 거지. 물론 빨리 썩는 음식들이 있긴 하다는구만. 이건 다 괜찮아, 안 죽어라고 얘기할 때 우리 식구들의 정서인 것 같은데. 우유 같은 거나 신선도가 중요한 거. 근데 그런 거 아니면 유통기한 며칠 지나도 상관없대. 근데 사람들 인식이 그게 아니니까 하루만 지나도 다 폐기 처분한다는 거지. 그것들 어려운 사람들이나 노숙자들에게 줘도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면 유통기한 지난 거 준다고 여기저기서 말도 많을 거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잘 아니까 유통기한 지난 거 집으로 바리바리 싸들고 간대. 이거 말해준 사장님도 집에 싸들고 가서 울면서 먹는데 누구 줄 수도 없고 기껏 공들여 만들어놓은 내 새끼들 막 이러면서 유통기한 이야기 나온 김에 써본 거야. 뭐 냉장고 속에 6개월 베이컨이면 그러니까 지금 쌀밥에 베이컨 먹는다고 자랑한 거지. 유통기한 몇 달 지난 베이컨. 아니 베이컨이 원래 또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용류를 처리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으니까 유통기한 지났어도 가장 좀 눈뜨고 덤벼볼 만한. 유통기한 지났어도 에이 먹어 이러면서 덤비는 기준 뭔가요? 1. 가격, 2. 종류, 남의 살일 경우에 어떻게든 덤벼본다. 뭐 시금치나 콩나물일 경우에 버려라. 근데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야 웬만하면 좀 구워봐봐 냄새 어떤 건 아나. 이런 기준 아니겠어요? 어제 술 마시고 필름 끊겼더니 지금 방송하면서 깐딱깐딱 필름이 끊어지는 게 그다지 상태가 좋지가 않네요. 긴 노래 들을까요, 우리? 너무 속 보이나? 또 지난 방송 가운데서 우리 고등학생들 자살 얘기, 성적 얘기, 교육 이야기에 관한 엄청난 분량의 피드백이 왔어요. 근데 이거 우리 얘기한 지 얼마 안 돼 있으니까 이 얘기 또 하면 본인들도 머리 터질 테고 저도 머리 터질 테고 이게 뭐 옳은 얘기든 그른 얘기든 간에 아무튼 이런 무거운 얘기 계속하면 짜증나요. 또 무거운 얘기를 해도 종류를 좀 바꿔가면서 얘기를 해야지. 다음 주쯤 한번 이 악물고 한번 더 얘기해보죠. 왜냐면 다음 주쯤에 우리가 이 얘기 다시 한다 그래도 그동안에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해소가 되진 않아요. 일주일 사이에. 다음 주에 얘기하시고 이번 주에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사람들 눈에 많이 띄었던 이슈는 부부 강간을 인정해서 그걸 법적으로 조항을 만들고 하는 문제에 대한 남성들의 반발 내지는 서운함 하고 뭐 아직까지는 좀 우리나라에선 생소한 개념이다라는 그런 얘기더라고. 뭐 이런 거였어요. 거기 보면은 부부라는 것은 이제 성행위를 서로 허락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맺어지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나중에 얘기한 게 그게 말이 되느냐라는 분들이 계셨는데 아니, 결혼 생활이 뭐 하루 이틀 하고 말 거 아니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남자든 여자든 유독 기분 안 내킬 때가 있을 텐데, 그걸 이제 상대방의 강권, 강압에 의해서, 뭐 그런 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상대방에게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라도 그러한 상대방에게 뭔가를 자기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행위, 이런 것들은 타인 이상으로 또 심적으로 상처를 줄 수 있고 하다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더 오히려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남성들 분들 가운데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군요. 아니 무슨 좋아해서 평생 같이 살자 그래놓고 같이 혼인 서약하고 결혼해놓고서 남편을 무슨 갑자기 무슨 강간범, 무슨 뭐 성추행범 이런 식으로 몰아세워도 되는 거냐. 제 생각엔 아니 몰아세운 적 없고 그런 조항이나 법적으로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된다라는 게 그런 짓 하지 않는 남편들을 뭘 모욕을 주거나 그런 게 없지 않느냐. 그런 일 안 벌어지면 상관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여자들 편든다 막 이러시겠지만 아니요, 전 남자들 편드는 건데 진짜요. 우리 남자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솔직히 뭐 자기 부인이든 여자친구든 애인이든 상대방 쪽에서 싫어라고 하면 그걸 강제로 붙들어서 해야 될 이유 있겠느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그죠? 우리 얼굴 잘생긴 남자들은 다 손을 들어요. 예? 우리 목소리 좀 괜찮은 남자들, 우리 매너 괜찮은 남자들, 이 여자친구 3분의 1번 간격으로 웃겨줄 수 있는 이 엔터테이닝 능력이 있는 이 남자들, 예. 얘긴 빼자. 이런 남자들은 다 여기에 대해서 허허허 웃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그거 가지고 거기서 뭐, 날 띄고서, 그런 방식으로 해야 돼? 라고 생각하잖아요. 꼭 능력 없는 사람들이 물 흐려놓더라. 아니, 오죽 부인한테 잘 못하면, 그런 사태가 벌어지겠냐고요. 스카. 멘트 내용은 제가 들어 좀 재수없습니다만은, 그게 결혼을 했다고 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무조건 그런 것들을 뭐 강요하거나 승복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깨나서 그 존중과 배려와 합의 하에서 성행위뿐만 아니라 그 모든 행동이 다 그리고 남들이 보는 장소에서든 보지 않는 장소에서든 남들이 보는 곳에서든 자기 자녀들이 보는 곳에서든 자기 부모들이 보는 곳에서든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원칙이. 저는 그러는 너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해요. 마누라가 결정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요. 나는 마누라한테 잡혀서 사니까 뭐 할 말 없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약간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자신감 회복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남자들이 계속 여자들한테 뭐 하나하나 요구하는 대로 야금야금 뺏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남자들이 자신이 있다면 그냥 허허허 웃으면서 충분히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인 것을, 너그럽지 못한 사람들은 또 누구냐면 가령 제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니 남자들이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인 것을 왜들 그렇게 날카롭게 굴고 그럽니까? 자 남자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페미니스트라고 이름은 붙이고 다니는데 참 그분들도 물 흐리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너그럽게? 그게 너네가 당연히 인정해야 될 일이지 너그럽게야? 인상 쓰는 분들. 아니 고부간의 갈등 같은 것도 저는 남자 책임도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남자들이 고부간 갈등에서 쏙 빠져가지고 난 제3자 막 요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그럴 경우에 남자들이 가서 자기 엄마한테 가서는 엄마 마누라가 엄마 결혼했을 때부터 진짜 좋고 막 정말 자기 친엄마만큼 막 이렇게 막 따뜻하고 막 자기도 막 이렇게 얘기해보고 싶고 그런데 어색해가지고 얘기하기 힘들어가지고 마음은 그냥 굴뚝 같은데 지난번에도 엄마한테 그래가지고 마음은 다 있었는데 얘기를 못했대 라고 얘기해놓고 마누라한테 뚝뚝뚝 뛰어가지고 야 있잖아 네가 참아야지 어떡하겠니. 우리 엄마가 사실 원래 그렇게 짜잔한 사람이 아닌데 그냥 아들 딸 구별 안 하고 며느리도 딸이다 뭐 이러고 생각하고 살라 그랬는데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눈이 팍 뒤집어지더래 막 이러면서 남자가 사실 왔다 갔다 중간에 좀 간살을 떨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무슨 스파이 카메라 붙여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저거 봐라 양쪽에서 말 바뀌네 저런 나쁜 놈
이라고 할 문제인가요, 그게? 그리고 제가 뭐 남자들을 향해서, 자, 이거는 저 남자들이 너그럽게 받아들일 문제고, 그런데 여자들한테 가서는, 뭐, 이렇게 말이 바뀐다든지, 뭐, 양쪽에다가 뭐 무슨 용어를 쓰든지, 이건 이제 달을 가리키는 거는 달을 봐주시고 손톱을 보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인데, 가끔 가다 보면, 짜잔하게 그런 거 가지고 시비 거는 분들이 있어요. 그 스케일로는 그 이제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 스케일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감히 과감한 공격입니다만은 화해해야 될 문제지 누구 한쪽이 이렇게 꺾어 눌러서 내가 뺏긴 거 강제로 다시 뺏어와서 이번에는 네 눈물 나게 해주겠다 뭐 이런 문제 아니잖아요, 남녀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 부부 간간, 이 단어 자체가 항상 섬뜩하기 때문에 뭐 그닥 잘 쓰고 싶지 않은 단어입니다만은 뭐 요 문제 안을 들여다보면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더군요. 또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언제냐면 부부가 정말로 금슬이 좋아서 자기들끼리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이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라든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애정의 끈이라든가 이런 건 다 끊어졌는데 법적으로는 부부라는 게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가 되고 이혼 도장 땅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상태에서의 성행위의 강요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심적으로 굉장히 상처를 줄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이런 부분들 문제도 있고, 이것도 내부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더군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 복잡하다 싶은 요런 점들을 다 체크를 해보긴 해봤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줄여서 딱 잘라서 얘기를 하면, 남녀 사이에, 또 부부 사이에, 더 나아가서는 인간들 사이에 그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하는 습관, 체질화, 법적인 보장,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런 문제는 이제 남녀 문제뿐만 아니라 좀 더 확대해가지고 해석을 하자 그러면은, 나는 부모고 얘는 내 자식이니까 얘가 무슨 직업을 택하고 어떤 사람이랑 결혼할 것이고 이거를 내가 강제할 권리가 있다라고 믿는 그런 부모님. 그리고 내가 이 집안에 지금 고3인데 소리 한번 빽 지르고 내가 공부 좀 한번 하겠다 그러는데 가족들이 나한테 이렇게 안 맞춰줄 수 있느냐, 라고 그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은 권리를 주장하는 학생들. 그 뭐 이제 학생들 책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학생들의 모든 문제는 어른들의 책임인 거죠.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판단할 권리가 없다며요. 그 몽땅 어른들의 문제인 거긴 하지만요. 뭐 이런 거 하고도 다 일로절로 맞닿아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재밌는 얘기 하죠, 이제. 막 나 좀 살려주라. 일단 나로 말하자면 살벌한 남고에 다니는 학생이야. 학년은 2학년이고. 사건 어제였지. 내가 어제 배고파서 친구랑 매점에 가서 맛있는 걸 사가지고 교실로 올라가면서 먹고 있었지. 한참 맛있게 먹고. 근데 맞자가 어떻게 하면은 나 어제 무지하게 맞았지 할 때 지읒받침일까요, 다? 너무 많이 맞다 보니까 야, 맛 좋다, 이 맞자도 지읒받침으로 바뀌었나 봅니다. 음료수를 원샷 한 다음 무심코 캔을 3층 밖으로 던졌지. 근데 이런 캔이 떨어지는 소리는 들었는데 바닥에 안 떨어지고 다른 데 떨어졌는지 빡깍! 비명소리가 나는 거야. 살짝 내려다보니까 불싸 우리 학주가 맞은 거야. 그 학년 부장은 있는 욕 다 해대면서 누구를 그러고 소리쳤는데 난 재빠르게 몸을 숨긴 뒤에 일반 아이들과 행동을 같이 했지. 일반 아이들이요. 범인이 안 나오자 학주가 방송실로 뛰쳐가더니 방송으로 범인 자수하라고, 자수 안 하고 잡히면 죽인다고. 근데 솔직히 지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끝까지 난 안 갔지. 내가 안 갔으니 범인이 잡혔을 리가 있나. 어제를 그렇게 넘기고 오늘 학주가 방송으로 앞으로 바닥이든 어디든 쓰레기 버리면 징계 처리 안 되는 둥, 머리 검사하겠다는 둥, 애꿎은 애들한테 화풀이 다 해야 되는 거야. 난 애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마왕 어떻게 할까? 그냥 자수하고 죽도록 맞은 다음에 머리 검사 같은 거 취소해달라 그럴까? 마왕의 현명한 판단 부탁해. 1. 자수하고 나서 죽도록 맞든가 아니면 맞고서 심지어 죽으면 학주 선생님께서 머리 검사 취소해 주시나요? 리얼이? Are you sure? 예.
노우죠, 노우. 예, 죄송합니다. 좋은 코리안 나도 잉글리시 믹싱해서 스피커해서. 예. 절대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초딩 때의 교육이 얼마나 평생을 좌지우지하는가 하는 그런 선례인 것이 초딩 때 1학년 때 애기들한테 선생님들이 그런 식으로 사기치시지 않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어도 일단은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 모두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라는 식으로 아이들을 가리켜서 정말 애들 한 대 쥐어받고 싶어도 초딩 1학년이 무슨 죄를 지면 무슨 죄를 단어가 죄라는 이 지읒 오 이 죄라는 단어를 쓸 게 뭐 있어 초딩 1학년이. 그럼 일단 선생님들이 꾹 참으면서 오호호호라고 해가지고 넘어가 주면 아이들은 그런 환상을 갖는단 말이죠. 아, 반성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노라. 거짓말이죠. 반성하고 회개한다고 해서 용서받은 경우 중3 이후에 한번 손 꼽아보세요. 몇 번이나 되나. 없답니다. 그나마 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 들어가게 되면 그 용서와 보복이 없다. 용서는 받고 보복은 없으리라. 라는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얘기지. 이나마도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들이 초딩 때의 원칙 절반 이상 살려주고 있는 겁니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사회에 나와보면 실상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고스는 바로 우리 청취자들에게 그런 점들을 상기시키고 삶의 진실한 원리를 각인시키는 것을 방송의 지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라. 당신이 반성하고 회개하면 사람들이 반성하고 회개했구나 좋다라고 한 다음에 때린다. 반성하고 회개했구나 어우 좋았어라고 어깨를 두드리지 않는다. 오 반성 오 회개 그래 좋아. 그런 다음에 한 3배쯤 더 때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에 속지 말아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진실로 알아야 되는 정말로 중요한 얘기. 인생의 절반 이상 운이 좌우해요. 정말로. 아니 그것은 인생의 절반 이상 운이 좌우하기 때문에 노력해봐야 소용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절반 이상씩이나 되는 부분을 운이라는 게 닉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봐야 심지어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 그거라도 안 하면 그러면 운도 안 따라줬을 경우에 노력이라도 안 했으면 그러면 리아리하게 정말 0% 끝나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노력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고 인생에서 50% 이상이 운이라는 걸 깨닫는 거는 인간이란 게 결국 잘난 체 해봐야 얼마나 참 이 가냘픈 존재냐. 아무리 지가 잘난 척하고 날뛰고 막 목에 힘주고 그렇게 해도 너 운이 안 따랐으면 뭐 됐을 것 같냐? 라고 얘기해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택도 없지. 운이 따라준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서 무슨 소리야? 난 운 더럽게 끝까지 안 따라오는데 다 노력으로 헤쳐나온 경우야? 라고 말하는 경우는 참 찾아보기 힘들어요. 남들이 볼 때 또 무조건 노력으로 다 그냥 헤쳐나온 것 같은 사람도 운에다가 그 공을 돌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우리 고스트네이션에서 가끔 고스트 이벤트, 파티 초대권 같은 것들 나눠드릴 때 보면 인터넷으로 응모하면서 일단 1등부터 10등까지의 선착순 빨리 정보를 듣고 번개같이 타자를 치고 이메일을 날리는 이런 속도감과 실행력,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생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1, 3, 5, 7, 9 등 5분 내일은 2, 4, 6, 8, 10 등 5분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드림으로 해서 당신 자신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지만 노력 이후에 운이란 것도 따라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파티 초대권 한 장 당신 손에 들어올 리가 없다라는 점들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방송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약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고 2, 4, 6, 8, 10등 보내드리면서 1, 3, 5, 7, 9등 1등인데도 못 갔었냐 하고 아이디 읽어주면서 약 올리는 그 쾌감에 제가 몸을 맡기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정말 진심이에요. 자, 그래서 저의 충고는 절대로 그 깡통 버린 게 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옳은 일이 아니며 또한 시기가 한참 지나고 나서 졸업한 이후에
이 선생님 찾아뵙고 네? 인삼술이라도 한 병 선물해드리면서 옛날에 3층에서 깡통으로 맞은 거 저예요 라고 얘기를 한들 갑자기 오랜만에 찾아온 제자가 술병 하나 들고 왔는데 그러면은 그 술병으로 제자 머리를 찢겠습니까? 그땐 캔이었지만 너는 병으로 맞아라 이놈 그러면서 때리겠습니까? 그때는 하하하 그게 너였어? 아이고 이놈 그때는 얼마나 아프든지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해서 이 학주 선생님께서 분에 못 이겨 사적인 감정으로 제자를 체벌하도록 하는 것은 선생님을 위해서 옳은 일이 아니지요. 또 몇 개는 더 갖다 붙여드릴까요? 이유 갖다 붙이려고 그러면 100개도 넘게 갖다 붙일 수 있는데. 자, 됐죠? 이진군. 어떻게. 어느 학교인지는 얘기 안 했으니까. 남자 학교에 이진이 한둘이겠어요? 괜찮을 거예요. 어떡하냐. 학교 이름은 안 불었으니까. 왜 이렇게 입이 간질간질하지? 자, 이목은, 인생 살면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인생의 원리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내 편이다라고 믿는 그놈이 꼭 내 편일 이유는 없다는 거거든요. 어슐라 루긴의 어스시의 마법사 시리즈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진실한 이름, 자기의 진짜 이름들을 가지고 있고 이 생년월일 생시 남 함부로 가르쳐주는 거 아니다.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운명을 뭘 어떻게 남한테 넘겨주게 되나? 글쎄 그런 식이면은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박이 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은 걸로 봐서 뻥인 것 같고요. 이 사물의 진실한 이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상대방 정말 친한 친구한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나의 표시는 나의 진실한 이름을 가르쳐주는 거죠. 일단 가르쳐줬다가 상대방이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들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자 이목은 이러한 사건들을 저한테 얘기를 했다가 저한테 이용당하지 말라는 법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인생이란 그런 겁니다. 학교 이름까지 제가 불기를 원하지는 않으시죠? 예. 제 계좌번호가 ghoststation.co.kr 프론트 페이지에 올라 있습니다. 입을 다물기 위한, 함구를 위한 사례비조로 300원 받겠습니다. 네, 노래 들으실까요?
어제 엄마와 다투었어. 내 꿈을 엄마가 심하게 짓밟더라고. 드러머 하고 싶었다는 말에 늦었다고 넌 해도 안 된다고 부정만 하는 거야. 막 나 정말 바보같이 손목을 그었어. 아프더라. 눈물이 났어. 죽지도 못할 거면서 폰만 잡는 날 보면서 한참을 울었어. 손목에 상처는 아직 남았고. 고2에 드럼 시작하면 나 늦는 거야? 마왕은 잘 알 거 아니야. 막 나 진짜 하고 싶거든. 바보 같아. 정말 바보 같아. 우리 식구들이 리플을 달았는데요. 난 고3. 난 20살이 시작되는 내년에 음악에 본격적으로 미쳐. 즉 나도 너랑 같은 상황이고 나도 남이 보기엔 한참 늦는 거지. 근데 늦는다는 게 뭔데?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산다는 거 자체로 행복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하고 싶어서 시작했다면 그걸 하면서 살 수 있는 걸로 만족해. 시간이 지나면서 재능이 있다면 남보다 더 눈에 띄는 위치에 서게 되는 거고. 처음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로서 성공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거에 중점을 두지 마. 그리고 너의 어머니도 이해하도록 해. 자식이 불투명한 미래에 뛰어드는 걸 좋아할 부모님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늦었다고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고 싶은 거 해봐. 부모님께 평생 사시면서 하지 못해 후회가 남는 일은 없으세요? 라고 물어봐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이걸 해보지 않으면 사는 동안 평생 이걸 가슴에 담아둘 거예요. 라고 말해봐. 우리 어차피 70살 넘어까지 살아. 아직 반도 안 살았어. 자기 의지에 따라서 인생은 20부터 될 수도 30부터가 될 수도 70부터 될 수도 있는 거야. 놓치지 말고 붙들어. 또 다른 글. 힘내. 손목을 긋는 행동의 방어 기제는 어리석고 현실 회피적인 행동이야. 차라리 어떻게든 부모님 마음을 돌려볼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네 마음을 추스려서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하든지. 바보짓은 한 번으로 족하니까 충분히 경험했어. 이제 다시 이런 짓 안 할 것이고. 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이런 짓 하는 거 보면 말릴 거라고 믿어. 힘내. 난 죄수생이야. 리, 바보 맞아요. 직접적으로 손목을 그은 게 아니라 본인의 마음을 그으신 거예요. 언젠가 상처는 없어지겠지만 정말로 하고 싶으면 하세요. 집에서 반대를 하고 일을 그만두면서 악기를 배웠는데 나중에 정말 후회하는 생각은 안 들더이다. 언제나 다시 배울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라니까 화이팅. 바보 맞고요. 꿈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 방송하면서 참 많이 받아들게 되고 많이 읽어보게 되고 많이들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저는 그런 경우가 아닌 것 같은데도 되게 계면적인데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상담이랄까 뭐 이렇게 글을 보내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뭐 꿈을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하고 겁내고 이랬던 것들을 성취를 시켰던 그런 선례로 보고 당신은 그걸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어봐요. 저라고 해서 무슨 뾰족한 방법을 알고 있는 건 없거든요. 그리고 더 정직하게 말하면 제 기준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서 내가 이게 성공한 거냐라는 데 대한 인식도 되게 애매해요. 뭐 어디까지가 성공이고 어디까지가 실패인데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가지고 그걸 직업으로 만들어서 그걸 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을 성공이라고 본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래요. 근데 저도 제 지난 시간들을 반성을 해보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진행을 해나가고 이런 것들이 역시 서툴렀고 그리고 생각을 되게 잘못을 해서 시간 낭비를 하거나 이런 부분도 무지하게 많았고 옆에 좀 더 섬세하게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나이를 먹고 생각해보면 그때는 누가 옆에서 다 알고 얘기를 해줘도 내가 그 얘기 안 들었을 것이다. 혹은 못 믿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특히 뮤지션 계통들의 행동들 가운데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서부터 나타나는 패턴들이 뭐냐면은 그거 사고 방식이나 가치 기준이라는 게 입신양명하고 성공하고 사회에서 출세하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그 기성세대들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대로 받아들인다. 자기 꿈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기준은 그대로 놓아두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드러머라는 부분을 얘기를 할 때도 자기가 드럼을 치면서 자기 인생이 어떤 식으로 그림이 꾸며질 것이고 어떤 게 행복이고 내 기준은 뭐를 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부모님들께서 뭘 해도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입신양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판사, 변호사, 검사 뭐 이런 거 444 들어가는 거 해라. 근데 내 꿈은 그런 게 아니고 뭐 피아니스트다, 드러머다, 만화가다, 화가다, 프로게이머다. 그러면 프로게이머, 드러머, 화가, 만화가도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입신양명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를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무지하게 좁아지고 그리고 위협감 느끼면서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고 쫓기면서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느냐. 근데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드러머가 그 눈앞에 있는 그 세트 드럼과 심벌들과 막 이 타악기들을 난타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산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연주를 들었을 때 우와 내 인생에 뭔가 막혀있는 게 뻥 뚫리는 것 같아. 드럼 소리 진짜 좋다. 막 이런 연주를 해야 될 텐데 자기 자신이 드럼 세트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거 쳐가지고 언제 성공해. 쿵쿵빡 쿵쿵빡. 그 쿵 소리에 무슨 느낌이 들어가고 그 빡 소리에 무슨 느낌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는 한편 가령 아마추어로 음악을 하면서도 레코드 회사한테 계약해가지고서 나중에 완전 노예 계약 당하지 않으려면 자기 살고 있는 자취방을 레코드 회사로 하나를 등록을 해가지고 안방 레이블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형식을 갖추고 법적으로 내가 알아둬야 될 건 뭐, 내 나이 27살 될 때까지는 내가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악기 연주 연습하고 이럴 시간을 요 정도를 확보해보고 내 나이 요 정도 됐을 때는 보통 사람들이 얘는 지금 밴드 운이 없든가 아니면 무슨 운이 없든가 해서 요런 게 좀 막혀 있는데 분명히 될 것 같다. 라는 주위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내 실력을 체크를 하고 이런 계획들이 좀 서야 되는데 아니 드러머가 된다는 게 엄마가 그래 한번 해보아라. 넌 드러머가 될 거야. 훌륭하다. 라고 얘기하면 그 순간 드러머인가요? 엄마가 드럼을 쳐라라고 얘기하는 것과 너는 정말로 드러머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자기가 드러머인 것도 아니고 넌 드러머 안 돼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자기가 드러머 아닌 것도 아니고 고2에 드럼을 시작하면 나 늦는 거야? 그럼 아직 시작한 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손목에 뭘 그을 타이밍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아니 뭐 드럼을 100년을 치든 2만 년을 치든 간에 드럼 치다가 안 돼가지고 손목 그을 일이 뭐가 있겠나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도 안 했다면 그거 가지고 뭐 엄마한테 발 동동동 구르고 사실 뭐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엄마한테 행패 부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드럼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아니 취미다. 그리고 드럼 세트 앞에 앉아가지고 한탕 이렇게 후려치고 나면 몸 안에 좀 시원하게 스트레스 풀리고 공부에도 집중하고도 잘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해서 안 될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꼬시는 거지 당연히. 자, 진짜 수단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수단을. 처음엔 무조건 취미라고 얘기한다. 부모님한테.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아무리 프로 드러머를 꿈꿔도 처음엔 취미일 뿐인 거예요. 예? 그리고 드럼 세트 앞에 앉게 되실 것 같으세요? 과연? 처음에 학원 가서 레슨을 받는다라고 할 적은 드럼 치는 자세 고무판 쳐요. 고무판. 만일 10명이 드럼 학원에 드럼을 배워볼랍니다. 그러면서 와요. 처음에 자세 잡고 그거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스틱 붙잡고 고무판 두드리는 것부터 합니다. 10명이 오면 그 고무판 단계를 넘어서 실제 드럼 앞에 앉아서 쿵빵 소리를 내는 단계까지 가는 게 몇 명인지 아세요? 1명이 안 돼요. 공연에서 드러머들이 우다랑 탕탕탕 디기디기디기 하는 거 보면 멋있었지. 해보고 싶지. 고무판 두드리다 보면 되게 지겹고 나는 이게 아닌 것 같고 드럼에는 자질이 있는 것 같은데 인내에는 자질이 없구나 해서 때려치게 되는 거고 처음에는 무조건 취미인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잘난 체 해봐야. 자, 그러다가 좀 하게 됐어요. 실력이 좀 있다고들 해요. 빨리 는데요. 친구들하고 아마추어 밴드를 하나 짜봤습니다. 자, 요 단계에서 부모님한테 한번 친구들하고 취미 공연하는 거니까 학예회 같은 기분으로 놀러 오시라. 여기서 엄마 얘기가 바뀔 가능성이 있죠. 안 바뀌었다? 그럼 끝까지 페이스 유지하는 거죠. 취미야 계속. 그 다음에 인디밴드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CD 굽고 찍어서 판내요. 아니 학창시절에 그 친구들하고 취미라는 밴드 그냥
이 기념 삼아 남겨놓는 거지 뭐 이거 한다고 가수 되는 거 아니라고. 예, 판을 한번 이렇게 딱 들려드려 봐요, 자기 연주를. 엄마 뭐라 그러나. 그때도 반응이 없다. 계속 취미지, 취미. 어느 날 떴어요. 예? 인디 밴드가 아니고 이제 메이저 밴드라서 TV도 나오고. 어머, 되게 딸이 드럼 쳐요. 막 동네 아줌마들이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막. 엄마한테 얘기해요. 아, 그 집에 텔레비전 나오던데요. 엄마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반응이 없지. 취미예요, 취미. 취미인데, 자기는 그냥 취미로 할 뿐인데 너무 잘해서 방송국에서 나오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나가준 거거든. 뭐 어때요? 그런 다음에 판을 우리나라에서 200만 장을 팔고 빌보드 차트에서 탑10 안에 들어갔어요. 엄마 그만두라고 안 그러겠죠? 예, 전 세계 4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드럼을 연주를 해요. 예, 돈 팡팡 잘 벌어요. 괜찮겠죠, 그때는. 그때는 엄마가, 야, 네가 정말 직업 드러머가 됐구나. 라고 하면 그렇게 대답하세요. 아니, 엄마, 난 아직도 드럼은 취미야. 왜냐하면 이걸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여기다가 이 내 노동에 대한 대가 같은 게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것이고 부담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겁을 낼 것이고 이 한 번 잡은 기회를 놓치기 싫어서 내 맘대로 후려야 될 부분에서 대중들 눈치를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나는 아직도 직업이 뭔진 모르지만 직업은 찾고 있는 중이고 이건 내 죽는 날까지 취미라고 생각해. 그리고 사람들한테 내가 직업으로 이걸 합니다라는 눈빛을 안 보이려고 노력을 해.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역설적으로 그게 프로 드러머일 수도 있겠죠. 예, 손목 글 타이밍 아니거든. 그리고 울 타이밍도 아니거든. 예, 그리고 폼만 잡는 날 보면서 울었다 그러는데 이거 폼 안 나거든. 잘 하세요. 아니 무슨 고2의 드럼을 시작하는 게 늦는 거냐. 늦었죠. 근데 그 말 차이를 분명히 합시다. 늦었다는 것과 늦어서 안 된다라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장이죠. 고2면 또래의 서양 쪽에서 나오는 밴드들 드러머들이 어려서부터 스틱 잡은 거에 비해서는 느린 거죠. 자, 늦었다. 느린 거다. 그럼 어떻게? 예, 연습을 더 빡세게 해야겠죠. 그러면 빨리빨리 추월해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늦었다라는 거는 뭐 늦은 거 알면 더더욱이 그럼 프로 드러머가 되기에는 너무 늦은 건가? 라면은 타협책도 있는 거고 그 중간에 있는 수많은 자기의 수천만 개의 선택하고 수천만 개의 그림을 버리고 꼭 그 한 개의 그림 그것도 뭐 주위 사람들한테 상세한 어드바이스를 받거나 자기가 직접 해보면서 쓴맛 단맛 본 약간 최소한의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만든 그 그림 하나 엄마가 하지 말란다 그랬다고 나가 자빠져가지고 손목 긋고 그건 바보도 아니고 그건 뭐라고 형언할 수 없어요.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그래서 어머니하고 잘 말씀하셔가지고 가가지고 일단 고무판이나 쳐보세요. 그래가지고 막 손목 긋고 막 난리 쳐가지고서 드러머 된다고 해서 고무판 쳤는데 이틀 해보니까 못하겠어. 막 이런 생각 들면 아니 그게 설마 고무판에서 포기하겠어 얘기하지만 고무판 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연주하다 하다가 손바닥 부르트고 뭐 피나고 이런 거 넘어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그 다음 단계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이거 봐라 음악하면 되게 재밌을 줄 알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 이거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10가지의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짜증이 나기도 하고 뭐 그런 거니까 에휴 어떻게 급해도 저렇게 급하냐. 어떤 드러머가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드러머가 되신다면 제 생각에 박자가 되게 좀 빠르실 것 같아요. 성격이 급해서 그 드러머 중에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자기 혼자 먼저 치고 끝내는 애. 밴드하고 이제 쿵쿵박쿵 쿵쿵박쿵 뚜구두구두구두구 이게 쳐야 되는데 자기 혼자 쿵쿵박쿵 뚜구두구두구두구 락 달린 다음에 친구들보다 4마디 먼저 끝내놓고서 너네 왜 안 끝나? 그래 쳐다보는 애 있어요. 약간 그 스타일 되실 것 같은데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죠.
broke my heart, but I love her just the same. Now hush, hush, I thought I heard her calling my name. Now hush, hush, I need her loving and I'm not to blame. Now you got her early in the morning, you got her late in the evening. Well, I want and need it, oh, I gotta have it. She got loving like quicksand, only it took one touch of her hand. Blow my mind and I'm in so deep that I can't eat y'all and I can't sleep. My heart, but I love her just the same. Now hush, hush, thought I heard her calling my name. Now hush, hush, I need the loving and I'm not to blame. Now you got her early in the morning, you got her late in the evening. Oh, won't that need it? Hey, I gotta have it. 건강한 라디오, 여러분의 문화방송입니다. 2005년형 소렌토